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승무패 19회차 유로 2024 예선 분석을 2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음질이 지 소리가 많이 들어갔다 그러셔가지고 아, 이 볼륨을 올려서 그런가? 소리가 작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소리를 무리하게 키운다고 볼륨을 계속 올리니까 지지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하여간 오늘은 이렇게 조금씩 녹음하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소리 확인하면서 체크하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소리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 죄송하고요. 그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잊지 말아주시고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소리가 많이 안 좋았으니까 소리 안 좋았으니까 간단하게 어제 거 요약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이렇게 나왔고요. 아일랜드 프랑스 승, 폴란드 알바니아 폴란드 승. 근데 살짝 조금 걱정되긴 해요. 폴란드 하는 거 보면. 몰도바 체코는 체코 승, 스웨덴 아제르바이잔은 스웨덴 승,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는 오스트리아 승, 헝가리 불가리아도 조금 걸리긴 하지만 헝가리 승. 예. 이제 몬테네그로랑 세르비아 이야기를 맨 처음에 했었죠. 예. 몬테네그로랑 세르비아는 6구, 6호 연방에서 예, 따로 떨어져 나온 데인데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었고 요건 더비 성격이 있지만 현재 수준은 세르비아가 높다는 거. 하지만 두 팀 다 스티커는 좋다는 점. 그래서 무승부도 끼워 넣었다고 얘기했었고요. 여기까지 했었죠. 아, 여기까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고 뭐 다른 거 뭐 스코틀랜드랑 스페인은 뭐 스코틀랜드가 유로의 진심이지만 뭐 그래도 스페인 승 그리고 웨일즈, 루마니아, 코소보 이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부를 했었고요. 왜 이렇게 짧은 걸 그렇게 30분이나 했는지 모르겠네. 제가 뭐 그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보시고 글도 뭐 이렇게 천천히 올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감독님 얼굴이 어디 갔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으로 셀게요. 자,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부 요약이었습니다. 일부 요약이었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냐? 이제 조지아, 노르웨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랑 노르웨이는, 조지아는요, 거기 지금 전쟁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 있는데 붙어있던 나라인데요. 바로 밑에 또 전쟁난 아제르바이잔이 있죠. 예. 아제르바이잔이랑 아르메니아 전쟁 아시죠? 그 위에 붙어 있는 데가 조지아입니다. 조지아고요. 여기는 이슬람 아니에요. 여기는 이슬람 아니고 노르웨이는 최상위급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조지아가 좀 긴데 조지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지아는 흡입차의 나라로 알고 있죠. 예, 홍깡패. 조지아에서는 전 스탯이 플러스 10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홈에서 진짜 장난 아닙니다. 홍깡패 성향을 나타내는데 유로 2020에서 홈에서 덴마크, 아일랜드를 상대로 비기는 등 홈에서 한 수위 상대와 무승부를 자주 내는 등 결과 결코 만만치 않은 팀이라는 거를 인식시켜줬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북마케도니아한테 가가지고 1대 0으로 진 게 컸죠. 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감독을 좋은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윌리 시아노. 아까 윌리 시아노를 얘기하기 전에 조금 더 얘기하면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스웨덴을 이겨버리면서 스웨덴이 이제 월드컵 가려고 그랬거든요. 가려고 이제 순항하고 있었는데 요제한테 한 방 맞고 그로기가 돼버리면서 월드컵 결국 못 갔습니다. 스웨덴 월드컵 못 갔지? 예, 못 갔습니다. 예, 못 갔을 거예요. 예, 못 갔습니다. 스웨덴. 스웨덴을 카타르로 못 가게 막은 조지아가 됐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이따 나올 거고요. 좀 더 얘기해서 유로 2024 예선에서는 앞전에 네이션스 리그에서요 승격하면서 그냥 그 조를 박살내면서 승격했습니다. 승격하면서 이제 B그룹에서 이제 조지아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 이 유로 예선에서 힘들어도 그쪽 루트를 통해서 유로에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조지아는 양손에 떡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유로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조지아 이 전력 가지고 이만큼 하는 것도 대단한데 와 유로 진출까지 지금 장난 아닙니다. 현역으로 뭐 세리에 있는 흡이차, 네. 후바라츠 헬리아. 이거 원래 되게 발음하기 어려운데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입에 붙었네요. 크바라츠 헬리아. 예. 그리고 또 이제 벨기에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기오르기 차크베 타제 어렵네. 그리고 대전에서 있는 땡겔리아 그리고 울산에 이제 대전 얘는 없는 것 같은데 예. 울산의 발레리 예. 뭐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있고 이거 말고 선수도 몇 명 더 있어요. 몇 명 더 있는데 유력이 전부 다 어린 선수들이고요. 근래 들어서 계속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내고 있어요. 예. 계속 발굴해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요 카카스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카프카스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요 지역에서는 최고의 축구 팀을 만들었어요. 국가대표팀을. 지금 황금 세대의 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금 세대가 이제 태어나려고 그러고 이 황금 세대의 한파역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감독이죠. 윌리 샤노. 윌리 샤노는 뭐 바이에른 미넨 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팀의 레전드, 네, 레전드니까 프랑스 출신으로요. 철의 포배 레블레 구단의 악의 성으로 불린 드사이, 리지아라지, 블랑, 티랑에 밀려가지고요. 유명하지는 못했어요. 처음에는. 얘네들한테 밀려가지고 국대도 제대로 못하고 이랬는데 후에 이제 바이에른 미넨으로 가면서 이제 그 인생이 달라지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막 열심히 치다 보니까 이렇게 오타가 많아요. 축구 세계 후보에서 주역으로 이제 바뀌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이제 바이에른 미넨으로 가면서 이때 리그 5회 우승하고 챔스 우승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바이에른 미넨의 레전드가 됐어요. 바이에른 미넨 팬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샤는 정말 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되죠. 지도자가 돼가지고 2013년부터 모 프랑스 21세 이하 국가대표팀을 맡아서 1년간 지휘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4년에 지롱드 보르도에서 3년 계약 구입했는데 여기서 좀 잘 안 됐어요. 네, 잘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 잘 안 돼가지고 네, 뭐 지롱드 보르도 떠나고 난 다음에 잠시 소식이 없다가 뜬금없이 조지아 국가대표팀을 만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도 모르죠. 물론 1년, 제가 잘못 얘기했거든요. 다시 할게요. 이제 하다가 다시 이제 선수 생활에 있던 바이에른 미넨에 가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코치 생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배우면서 바이에른 미넨 시스템 안에서 지도자로 커가죠. 해가지고 프랑스의 장점과 독일의 장점을 모두 이제 몸에 받아들인 지도자로 탄생합니다. 안첼로티가 잘리면서요, 감독 대행이 됐는데, 다시 금방 이제 루프 하이스가 오면서 코치에서 잘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 막 2021년에 조지아 국가대표 감독이 선임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국가대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건 아닌데, 갑자기 조지아? 조지아가 어디야? 했던 사람도 많았어요. 네. 근데 조지아 국가대표 감독이 됐는데, 와, 역시 제대로 배운 사람은 달라요. 예. 유자의 어린 재능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돌풍을 일으키는데, 이 돌풍에 휘말려가지고 스웨덴은 카타르 월드컵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돌풍의 시작이, 어디? 이 돌풍의 시작이 어디냐면요. 그, 바로 옆에, 알바니아인가? 코소보다. 코소보. 예, 코소보부터 이제 돌풍의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초보 버전부터 이제 돌풍이 시작이 되는데, 초보 버전을 이기고, 그 다음에 스웨덴전을 홈에서 또 스웨덴이 2대0로 이겨. 피치차가 두 골 넣어가지고. 이 이후로 그냥 일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해가 없어. 또 계속 이기다가 한 번 진 게 모로코. 다시 이제 친선전 이제 몽골 이겼죠. 지금 현재 14경기에서 1패했어요. 14경기에서 1패했습니다. 기브롤터 이런 데는 그렇죠. 북마케도니아는 잘하는 팀이거든요. 불가리아도 한 조지아에 비해서 다 잘하는 팀들이에요. 네. 조지아는 여기 지브롤터나 원래 여기 뭐 이런 팀이랑 놀던 팀, 우즈베키스탄 이런 팀이랑 놀던 그룹인데 9단계 올라간 겁니다. 지금 B예요, B. 예, B 9단계 올라간 겁니다. 예, 그렇게 팀을 완전 바꿔놨습니다. 팀을 완전 바꿔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대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하냐면요. 약팀을 만나서는요. 상당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바꿉니다. 보통 국가대표는 4-4-2면 4-4-2, 4-3-3면 4-3-3 하나 딱 정해놓고 선수들만 이렇게 교체해서 쓰잖아요. 이 감독은 이 조지아에 와서 그러지 않았어요. 클럽에서 하듯이 이 상대편에 따라 가지고 계속 포메이션을 바꿔요. 만약에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죄송합니다. 스웨덴이랑 경기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스웨덴이랑 경기할 때는 3백을 썼습니다. 보시면 스웨덴이랑 경기할 때 이렇게 3백을 썼어요. 네. 3백을 썼는데 최대한 중앙을 두텁게 하는 것 같지만 스웨덴이 거칠게 들어오면 뒤로 물러서가지고 수비수 숫자를 강화하고 급비차를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상대 뒤치기를 노리는 이런 전술을 썼거든요. 다른 팀이랑 할 때 이러지 않았어요. 라인을 엄청 올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상대 전력에 따라가지고 계속 변화를 줬어요. 보통 국가대표 감독은 상당히 정적으로 팀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동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겁니다. 혹시 명장은 달라도 달라요. 명장은 그 뿌리부터 다르다니까. 네, 프랑스의 그 아트사커랑 독일의 그 전차군단의 축구를 잘 혼합해가지고 조지아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대단한 감독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런 성적을 낼 수 있다니까요. 조지아를 가지고. 이 성적을 낸 게 조지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지아가 그룹 B로 올라간 것도 대단하지만, 대단한 감독이라는 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제 노르웨이인데요. 노르웨이는 홀란드, 웨데고르, 뭐, 선수도 진짜 많아요, 좋은 선수들. 완전 끝내줍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뭐, 최고의 선진국이죠, 노르웨이는. 노르웨이는, 이제, 입헌 군주제 국가거든요. 왕이 있는 나라인데, 노르웨이는 기름국이죠. 예, 유럽의 기름국으로 요즘에 또 러시아 때문에 또 반사 이익을 얻어가지고 돈을 끝내주게 벌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노르웨이는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는데 이 그 뭐라 그러지? 출산율이 1.5 정도 될 정도로 선진국 중에서도 아주 모범이 되는 선진국이에요. 예, 뭐 제가 뭐 최고의 복지를 갖춘 최고의 선진국 오브 선진국이 노르웨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적인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뭐라 그러지? 이 좀 내셔널리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선수들 경기 뛰는 거 보면 좀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유로니까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로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뭐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감독이, 감독이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 노르웨이 사람이라고 감독하는 것 같아요. 네. 노르웨이 사람이라 가지고 노르웨이 국가대표 감독하는 것도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전력으로 월드컵 진출 못한 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 전력으로 진짜 진짜 조지아는 솔직히 흡입차 하나 데리고 이만큼 성적을 낸 건데 노르웨이는 폴란드 외대고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선수들 흡입차급 선수들 몇 명은 있어요 이 팀에.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에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노르웨이 단통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 경기 조지아 단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지아가 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래요. 예. 노르웨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렇고요. 이제 다음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튀르키예랑 발음 너무 어려워. 터키라고 하지 그냥. 튀르키예랑 크로아티아 경기입니다. 뭐 두 팀 다 뭐 아주 유명한 팀이라 가지고 크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싶은데 일단 튀르키예는 강팀이에요. 지금 많이 뭐 문제가 있지만 강팀입니다. 예. 많은 걸 갖추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팀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 그 트르키예가 거의 한 9천만, 8천만 가까이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인구에서 올라오는 그 자원은 무시 못합니다. 더욱 트르키예 사람들이 독일로 이민을 많이 가면서 독일 등 그쪽 지방에서 나오는 자원들도 터키로 많이 오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예.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번에 어, 이제 그동안의 부진을 많이 하기 위해서 큰마음 먹고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급을 모셔왔습니다. 스테판 쿤츠. 기적의 사나이라고 불리는 기적의 승부사로 불리는 쿤츠는요. 예전에 독일 리그 득점왕하면서 하우저스 텔러 하여간 팀을 우승하게 만든 대단한 사람이고 레전드 중 한 명이죠 독일에. 어, 이 사람이 최근까지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지 터키 그냥 터키라고 할게요. 터키 대표팀 맡기 전까지 독일 U21 그러니까 올림픽 대표팀까지죠. 를 맡았습니다. 해가지고 잘했는데 터키 국가대표 감독으로 이 사람이랑 한지 플릭이랑 경쟁했었거든요. 그만큼 기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아직까지는 뭐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없었는데 월드컵도 솔직히 그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팀을 조율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유로 예선은 이 사람한테 진짜 중요한 예선입니다. 예. 음, 유로 예선에서 터키가 터키라고 할게요. 터키가 어느 위치에 와 있냐면요. 그룹 D에 와 있는데 가능해요. 크로아티아만 어떻게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팀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웨일즈가 좀 걸리긴 하는데 웨일즈도 터키 입장에서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좋아요. 좋습니다. 예, 아주 좋은 거고요. 어, 이 감독 능력은 믿어도 돼요. 예, 첫 공식전인 노르웨이 경기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때 4-1-4-1을 쓰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노르웨이를 몰아붙였어요. 마지막에 뒤에 노르웨이가 침대 축구를 시전했고 침대 축구까지는 아니고 시간을 끌었죠. 예,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터키 홈이었거든요. 예, 터키 홈에서 하면 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음, 경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3팩, 4팩 다 쓰고요. 뭐 투볼란치 세울 때도 있고 원볼란치 세울 때도 있고 변화를 많이 줍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이 강팀들을 별로 안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정확히 자기가 어떤 팀 스쿼드를 만들지는 제대로 안 나는데 이번 이제 유로 그리고 특히 지금 크로아티아전에서 분명히 이제 어떤 지표로 갈지 이제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강팀이니까 3백 들고 나올 것 같긴 한데 크로아티아 그냥 3백, 4백보다는 볼란치를 어떻게 세울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크로아티아는 늙었지만 잘하죠. 늙었는데 이제 어린 선수들 계속 이렇게 선수 세대 교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팀을 짜고 있죠. 예.
물론 세대 교체 중이긴 합니다. 감독이 달리치인데요. 그냥 명장이에요, 명장. 기억해두세요. 명장이에요. 명장입니다, 이 사람.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명장이에요. 선수들도 잘 쓰고, 작전도 잘 짜고, 관리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명장입니다. 크로아티아라는 팀을 현재 위치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크로아티아에서 모드리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아르헨티나가 메시를 활용하는 방법이랑 좀 비슷합니다. 네, 모드리치가 메시보다는 좀 더 많이 뛰죠. 네. 모드리치, 메시 이러니까 바르셀로나랑 뭐 레알 마드리드 느낌 나는데 게임메이커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의 위치를 계속 조정해 가면서 모드리치한테 기회를 많이 줘요. 쉽게 말해서 모드리치 근처에 윙맨을 붙여가지고 모드리치를 보호하면서 모드리치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들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모드리치가 많이 못 뛰는 만큼 다른 선수들이 개발이 땀나게 뛰게끔 그런 전술을 짜주는 거죠. 네. 뭐 브로조비치가 그 역할 많이 했었고요. 뭐 다른 선수들도 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선수도 활용할 줄 알고 맞춤 전술도 낼 줄 알고 해가지고 굉장히 굉장히고요. 경기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터키랑 터키랑 크로아티아 경기는요. 개인적으로 터키 홈이기 때문에 터키도 이제 많이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터키 승을 보고 싶은데 승보다 일단 무승부가 좋지 않을까. 여기 무승부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무승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승부가 한 경기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터키 홈은 진짜 무서운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랑 이스라엘 경기는요, 스위스 사이드가 맞긴 한데,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요. 지지 않는 축구를 하는 팀이에요, 스위스는. 그래서 경기가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하지만 강팀이고 잘합니다. 유럽의 A그룹의 10팀을 꼽으면 그 중에 한 팀이 스위스예요. 진짜 10팀 꼽으면 진짜 거기 빡빡하거든요, 들어가기. 근데 그 중에 한 팀이 스위스입니다. 그만큼 기본이 잘 돼요. 사실 스위스는 인구가 한 850만 정도로 별로 크지 않은 나라고요. 나라인데 중립국이죠. 이게 강점입니다. 중립국은 이민을 많이 받는데 그 그래가지고 유럽 전역에 스위스 대표팀이 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퍼져 있는 거죠. 식민지 경영하던 나라들은 다인종 대표팀이 되죠. 주로 잉글랜드, 프랑스 같은 팀들. 아프리카를 쪽쪽 빨아먹은 팀들, 이런 나라들은, 다인종 팀이 되는데, 스위스는 이런 나라들과 다르게 식민지 경영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프리카 선수들 많아요. 망명이나 이민 받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니면 또 발칸반도 분쟁, 그 유고슬라비아 이런 데서 도망온 사람들, 아니면 저쪽에 조지아나 이런 데서 도망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요. 스위스는 인종에 대한 그게 풀이 넓습니다. 전역에 깔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선수들 질이 좋아요. 할아버지까지 보니까. 감독은 무라트 야킨 감독입니다. 이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잘생겼어. 와, 진짜 남자처럼 잘생긴. 와, 이 감독이 한 번씩 잡히면요, 장난 아니에요. 키도 한 188, 189 정도 되는 이 수비수 센터백이었거든요. 사람이 얼굴도 보세요. 장난 아니죠. 터키랑 유럽이랑 스위도 동양으로 봐야 되나? 약간 이쪽이 잘 섞여가지고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터키랑 스위스 국적이거든요. 근데 축구는 스위스를 택했어요. 정말 뛰어난 센터백이었고 축구보다 외모가 더 대단하다고 평가받는데 축구도 잘했어요. 이 사람이 가장 센세이션 했던 건 바젤 감독으로 부임해가지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첼시를 조별리그에서 첼시를 2번이나 잡아냈어요.
2승을 챙긴 거죠. 이때 첼시는 무리뉴가 유럽을 씹어먹던 시절인데 이때 대단하죠. 예. 물론 그때 3위 해가지고 16강 진출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보여줬던 이 임팩트 때문에 여러 구단이 노리기 시작했고,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가가지고 지봉을 잡게 되죠. 근데 이때 뭐 별 그다지 뭐 좋은 성적 거두지 못하고 팀에서 잘리고 또 이 팀 저 팀 가다가 이제 흘러가지고 2021년에 스위스 대표팀 감독이 됩니다. 스위스 출신이야. 유럽에 좀 이름 있는 나라들은 자국 대표팀, 자국 선수를 쓰는 출신을 쓰는 경향이 크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 그 월드컵이랑 유로에 징크스가 있어요. 분열주의 감독이 우승한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찾아보시면 거의 순혈주의 감독이 우승을 했습니다. 음, 잘 해가지고 월드컵 진출했고, 뭐, 스위스는 월드컵 진출은 뭐, 솔직히 잘합니다. 예. 근데 조별리그 탈락을 많이 하죠. 예. 아니, 조별리그 탈락이 아니라 16강에서 떨어지는 걸 많이 하죠. 예. 그래가지고, 브라질, 세르비아, 카메룬이랑 한조가 됐는데도, 브라질, 세르비아가 있는데도 16강에 진출했는데, 포르투갈한테 1대6으로 패하고 광탈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잘리지는 않았어요. 예. 나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 유로까지 계약을 연장했고요. 상대에 따라서 4백, 3백 다 번갈아 쓰는데 3백일 때는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요. 근데 이 감독이 왜 자꾸 3백을 한 번씩 쓰냐면 최강팀, 이 포르투갈 같은 이 최강팀을 만났을 때 그때의 4백으로 조금 잘린다고 생각해가지고 3백에다가 수비 간격을 좀 더 좁혀가지고 최대한 상대랑 무승부로 가져가 보려고 그런 것 때문에 3백을 씁니다. 근데 성적은 좋지 못해요, 3백. 보통 4백 쓰고요. 원볼란치, 투볼란치 번갈아서 하면서 야카를 활용을 잘하죠. 네. 야카 없어도 뭐 야카 관리도 잘해주고 네,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약한 건데요. 네, 국가대표예요. 이스라엘은 축구 잘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끈기와 저력이 있죠. 의외로 중동의 침대 축구를 잘 받아들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잘 이끌어내요. 강팀이랑 할 때 가끔씩.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경기를 분석하는 겁니다. 감독은 알론 하잔이고요. 이 경기는 스위스 쪽을 보면 되는데 제가 왜 분석을 하냐면 무승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팀 상대 전적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4번 붙어서 4번 다 무승부예요. 상당히 기분 나쁜 결과죠. 예. 스위스가 뭐 10년 전에도 강팀이었는데 그때도 무승부인 거 보면 이 뭔가 좀 있습니다. 무승부도 그냥 무승부가 아니라 뭐 3대3 무승부 이렇게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요 사이드로 보는데 무승부도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줄였네요. 근데 이번에는 저번처럼 막 1등 막 1000명 가까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요번에는 뭐 많이 나와도 100명 안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번에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감각 있으신 분들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모두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조금 화이팅 하시고요. 예,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